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2세 박종수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3년째가 되어 가네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놔두질 않더군요. 이곳 501호에 사는 이혜진 사모님. 부유한 집안 출신,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 늘 비싼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여자.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그 태도는 정말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이거 좀 들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저는 원래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살인사건, 마약사건, 폭력 조직까지 20년 넘게 범죄자들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파트 경비원일 뿐. 경찰 배지를 내려놓은 지 오래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늙은 남자. 하지만 제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갑질하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력계 형사.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3팀 박종수 형사. 제 손으로 잡아넣은 범죄자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직 폭력배도 있었고 악랄한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형사라는 직업이 녹록지 않다는 건 잘 알았지만 결국 저는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6년 전 저는 한 납치 사건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었고 저는 아이를 구하려고 했죠. 결국 범인을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고개를 숙였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경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배지를 내려놓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죠. 우연히 아는 후배가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 이곳에서라면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혜진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볼 때마다 하찮은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아, 저도 경비 아저씨, 가방 들어주실래요? 명품 가방인데 손때 묻으면 안 돼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투, 표정 뭔가 이상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근무 중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덥던 7월, 햇볕이 따가워 온몸이 끈적거릴 정도였죠. 그때 아파트 정문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섰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문이 열리자 이혜진 사모님이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내렸습니다. 거기, 경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 이혜진은 커다란 쇼핑백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가득 찍힌 종이 가방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따라와요, 얼른.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경비라고 해서 이게 당연한 일인가?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받으려는 순간 이혜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내 손을 턱 밀쳐버렸습니다. 아, 잠깐만, 손 씻었어요? 네, 아, 진짜. 경비 아저씨 손에서 땀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품 가방인데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내 손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그녀. 마치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눈빛.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직접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는 그녀. 아파트 로비에 있던 주민 몇 명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경비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아파트 월급은 내가 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뻔한 논리.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이혜진은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이혜진의 말투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경비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말대답이야?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다. 이 여자는 불안해하고 있다. 이혜진 사모님의 갑질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모든 사람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혜진 사모님께서 고급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로비를 지나가던 순간 어머나 이게 뭐야? 사모님께서 일부러 커피를 아주머니 앞에 쏟으셨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 바라보았고 아주머니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옷을 닦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예진 사모님께서는 오히려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당신이 여기 더럽혔잖아요. 얼른 깨끗이 닦아요.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사모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더 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얼른 닦으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얼룩이 안 보이게 만들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여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몇 주 후 아파트에 택배 물량이 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주민들의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하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예진 사모님께서 갑자기 로비로 나와 한 택배 기사의 옷깃을 잡아채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내 택배는 문 앞까지 놔두라고 했잖아. 택배 기사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문 앞까지 놔두고 갔는데요. 그런데도 사모님께서는 소리를 더 높이며 외쳤습니다. 그럼 왜 내가 직접 들어가야 했어? 내가 택배를 직접 문 안으로 들여놔야 했냐고. 당신 월급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택배 기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택배 기사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사모님께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 그녀의 눈빛에는 격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목소리와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군. 또 다른 어느 날 밤 저는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예진 사모님께서 밤늦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파트 지정된 분리수거 장소가 아닌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휙!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는 순간 안에는 찢어진 서류들과 함께 뭔가를 감추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순간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경비. 이예진 사모님이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쓰레기나 치우지. 왜 그런 걸 뒤적거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훈계할 자격이 있어? 그보다 이 안에 있는 서류들은 무엇입니까?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 정말. 왜 남의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 경비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그럼 당신이 갖다 버리든가.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주먹을 꽉 쥐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예진 사모님의 갑질은 단순한 우월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추려는 것이 들통날까봐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CCTV에 찍힌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이상하게도 불안한 눈빛,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버린 의문의 서류까지.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예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계좌는 다 정리한 거지? 아, 몰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이예진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죠. 아이 깜짝이야. 경비 아저씨?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순찰 중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거든요. 뭐 하러 여길 돌아다녀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발짝 내게 다가오더니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 나는 이혜진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동시에 그녀의 불안한 기색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CCTV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혜진이 지하주차장 한쪽에서 어떤 남자와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에 덩치가 컸고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직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CCTV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스치는 기억. 이 남자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갑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숨기고 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거칠게 행동하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혜진이 혼자 걸어오는 순간 일부러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죠. 어디 다녀오십니까, 사모님? 이혜진이 깜짝 놀라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왜 여기 있어요? 순찰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늦게까지 다니시네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겁과 경멸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짝 다가온 그녀의 입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가 너무 오지랖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파트 경비 자리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위협. 이건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씩 웃더니 나지막이 속상했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경비 아저씨, 별것도 아닌 주제에 너무 나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도 하나 충고해 드릴까요? 뭐라고요? 사람은요, 숨기는 게 많아질수록 더 초조해지는 법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갑질하는 부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외출한 후에는 항상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특정한 검은 가방을 매번 들고 다녔다. 그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날 밤 이혜진은 또다시 검은 가방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CCTV를 확인했을 때 그녀 옆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 박기훈. 내 경찰 시절의 기억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이놈은 7년 전 수백억 대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도주했던 자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혜진은 단순한 사치스러운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거액의 돈을 세탁하는 중간책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경찰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김 형사. 박기훈 얼굴 기억하지? 뭐? 박기훈? 그놈이 왜? 지금 내 눈앞에 있다. 이혜진이랑 거래 중이야. 뭐? 야, 거기서 기다려. 당장 출동할게. 경찰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이혜진은 가방을 건네주고 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일부러 그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그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녀의 눈빛이 겁과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박기훈이 짜증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누구야? 내가 말한 경비냐?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혜진은 내가 경찰 출신이라는 걸 모른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들키지 않을 줄 아셨습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뭔 소리야? 난 그냥 남편 부탁으로? 그때였어요. 삐요, 삐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와? 경찰차에서 김 형사가 내리더니 단번에 박기훈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다. 박기훈, 도망 다니느라 바빴지? 박기훈은 눈을 부릅떴어요. 젠장! 함정이었어? 그 순간 이혜진이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박 형사님.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던 그 오만한 사모님의 손을 나는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사모님, 이제 끝입니다. 이혜진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자신이 돈을 세탁하며 남편 모르게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한테 사업 맡겼던 게 내 실수였어. 그렇게 돈이 좋았냐?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돈, 사회적 지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혜진이 체포된 후 아파트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갑질에 당했던 경비원들, 청소 아주머니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주민들조차도 한숨을 돌린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경비님, 입주민들이 감사 표시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 표시요? 네. 그동안 박 경비원님이 해오신 일들 다들 알게 됐어요. 놀랍게도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날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평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미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혜진의 남편 최진수 씨였어요. 그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님 그동안 제 아내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주민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보면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박경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파트가 더 안전해졌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파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